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헤드라인 두 가지와 함께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던 미국의 고용보고서와 관련한 얘기, 고용 호조 때문에 75bp 금리 인상이 다시 한번 테이블 위로 올라왔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밖으로 강한 11월 달에 고용 지표가 나왔죠. 그리고 특히 임금 상승률이 좀 서프라이즈를 보였기 때문에 12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이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로 올라왔다라는 분석이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앤 스원크, 이 KPMG라는 기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높은 임금 상승률이 결국은 가파른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의 하단을 뭐 한 4%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임금 추이가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관에서 이 임금 상승률 서프라이즈에 주목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뉴욕타임스에 좀 기고를 하고 있는 폴 크루그먼, 이 유명한 또 경제학자 같은 경우에도 고용지표 발표 후에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덜 낙관적이게 됐다라고 또 분석을 트위터를 통해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노던 트러스트라는 기관 역시도 75bp 인상을 한다라는 것의 최고 근거는 한 달간 얼마나 금융 환경이 완화됐는지를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지난 한 달간 금융시장의 환경이 많이 좀 완화가 됐고, 그리고 증시가 뭐 오른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과열을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75bp 금리 인상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전문가들은 이 12월 달에 50bp 인상이 유력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종 금리가 그래도 좀 오를 가능성을 이번 고용지표 발표 후에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좀 언급을 드렸던 KPMG라는 기관에서도 5.5%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기관에서 지난 9월만 하더라도 최종 금리 전망치를 4.75%로 또 제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고용지표와 관련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렇다면 12월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기관들이 좀 보고 있느냐,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최종 금리가 더 오르게 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쏘쏘라고 좀 표현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50bp 금리 인상이 좀 유력해 보이고요. 다만 고용지표 후에 75bp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11월 CPI 지표마저도 높으면은 75bp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요, 속도 조절론에 더욱더 좀 완고한 그런 이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고용지표와 관련을 해서도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고용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고용이 좀 증가했다는 것은 지표의 왜곡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임금 상승률 역시도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이번 고용지표 발표 후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입장에서 좀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BOA에서 분석을 제기를 했는데요. 오히려 내년에는 실업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금리 인상 스탠스에 따른 경기 침체, 실업이 올해 인플레이션처럼 시장을 놀래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간의 랠리가 올 때마다 증시에서 매도를 해야 한다라고 또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예고를 해드린 대로 최종금리에 대한 또 전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물시장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좀 봤을 때는요, 내년 3월 달에 기준금리가 5에서 5.25% 구간까지 오르고 여기에서 일단은 멈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OA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기준금리가 5에서 5.25%에서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듯이 일단은 5%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최종금리에 대한 전망이 모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지표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바로 두 번째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종목 얘기인데요. 어느새 8개월 고점을 찍었다. 보잉의 항공기 추가 판매가 기대가 된다는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보잉의 주가가 약 한 4%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8개월 만에 주가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결국은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787 기종을 수십 대 판매 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한 것이 결정적인 호재로 이날 작용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요, 이르면 이달 안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787 드림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보잉의 차세대 기종으로 좀 알려져 있는 그런 항공기가 되겠죠. 근데 지난 2021년 5월부터 결함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인도가 굉장히 많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8월 달에 이제 인도가 재개가 됐는데 여기에서 추가 판매를 좀 기대케 하는 그런 소식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인을 좀 제외를 한다면요, 대당 무려 3억 달러에 달하는 또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신종 항공기가 또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보잉과 에어버스는 이번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와 관련을 해서 노코멘트를 일단 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입니다. 한편 보잉의 주가 흐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새 올해 하락폭 같은 경우에도 12%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5% 정도 여전히 하락해 있는 S&P 500 지수. 그러니까 전체 시장 대비해서도 보잉의 주가 흐름이 올해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잉의 주가 그렇다면은 저점 대비로는 지금 얼마나 반등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인지 판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이라고 좀 표현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지금도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월가 기관들의 의견이 많이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보잉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52주 신저가가 113달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무려 60% 이상이나 좀 상승을 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계에서도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만 하더라도 25%나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한 달간 어떤 소재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이은 산업재 업종에서 한 8% 정도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전체 섹터 가운데서 상위권에 나타나는데 보잉이 굉장히 많이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최종적으로 몇 대 정도를 주문을 할지 그 물량은 좀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하지만은 이 항공사에서는 지금 약 한 100대 정도의 노후 항공기를 교체하려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림라이너 기종 같은 경우에도 50대 이상을 주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가파른 좀 주가 상승을 좀 감안을 하면요, 물론 보잉에 대해서 추가 상승 여지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눈높이가 계속해서 좀 높아지면서 추가 상승을 점치는 기관들도 있는데요. 가장 최근만 하더라도 제프리스에서 목표 주가를 이제 200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만 하더라도 JP모건이라든지 RBC 같은 그런 기관에서도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평균 목표 주가도 한 188달러 선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괴리가 없는 모습,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좀 따라잡고 있는 목표 주가의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보잉 같은 경우에는 예상 밖의 비용 문제가 번번이 좀 발목을 잡은 적이 있었죠. 뭐 정부 계약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좀 밸류에이션 측정이 좀 불가한 상황. 현재 적자고 그리고 내년도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게 측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예상 밖의 문제만 재발하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주요 기관들 그리고 시장에서는 보잉에 대한 좀 전망을 밝게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